강원도 첩첩산 중 가뭄이 들이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30살의 총각, 박무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인 가난한 약초꾼이었죠. 그해 가을, 가뭄은 유독 심했고 약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늘은 꼭 천년초를 찾아야 해. 약재상 영감님이 큰돈을 준다고 했으니. 무쇠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해발 1000m가 넘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산은 순식간에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이대로 가다간 길을 잃고 말겠어. 불안감이 커져갈 때쯤 바람을 타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흘러왔습니다. 무쇠는 홀린 듯 그 향기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인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머리는 비단결 같았고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피부의 붉은 입술은 산딸기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잃어서. 여인이 고개를 들자 맑은 가을 하늘을 닮은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가 무쇠를 향했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입니다. 이런 날 산에 오르시다니 용감하시네요.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 무쇠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설라입니다. 이 산에서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어요. 배고프시죠? 마침 점심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설라는 바위 틈 작은 솥에서 죽을 데워 무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은은한 채향에 무쇠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죽 그릇을 받을 때 스친 손끝의 감촉에 무쇠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이런 깊은 산중에 사신다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이곳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3대째 이어온 약초 터전이거든요. 그녀의 슬픈 미소마저 너무나 아름다워 무쇠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라는 작은 움막으로 무쇠를 안내했습니다. 안개가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쉬세요. 약차를 내오기 위해 몸을 굽힐 때 옷깃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무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박무쇠.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라는 하산하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동쪽 계곡 근처에 가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무쇠의 머릿속은 온통 설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쇠는 반신반의하며 설라가 말해준 동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중년 남자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어. 무쇠는 온 힘을 다해 그를 구출하고 가진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읍내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최부자라 하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최부자는 약속대로 무쇠에게 약초 독점 납품권을 주었고 무쇠는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라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에 무쇠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설라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캐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무쇠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습니다. 설라씨,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무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설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쇠가 설라와 함께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설라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놀랐고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무쇠야. 정신이 있는 거냐?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서 혼인하겠다니. 마을 이장 김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딸 윤정이는 어릴 때부터 무쇠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요. 어떻게 젊은 여자가 혼자 산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설라에게서 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무당 박씨 할멈도 거들었습니다. 저 계집, 심상치 않구먼. 내 영안으로 보니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어. 산중 정령이나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무당의 말에 미신을 깊이 믿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렇게 고운 얼굴이 사람일 리가 없지? 무쇠가 홀린 거야, 분명히. 설라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시기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윤정은 앞장서서 설라를 괴롭혔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무쇠 오빠를 무슨 수로 홀린 거죠? 어느 날 윤정은 젊은이들을 모아 무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우야, 구미호야.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요. 저 여자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때 설라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쇠 씨, 제가 있으면 당신까지 힘들어져요.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게 안 돼. 설라 씨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지킬게.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죽고 아이들이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 저 계집이 들어온 후로 마을에 재앙이 시작됐어. 저 계집이 역병을 불러온 거야.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마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여자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여자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설라 씨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설라 씨가 약초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무쇠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마녀를 불태워라. 역병을 몰고 온 요녀를 처단하라. 그때 설라가 무쇠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쇠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떠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설라는 슬픈 미소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설라가 떠난 후에도 마을의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라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윤정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 윤정이 좀 살려주시오. 그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고 의원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윤정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설라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절망에 빠진 이장은 무쇠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쇠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 설아 아가씨를 찾아주게. 우리 윤정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 아가씨만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네. 무쇠는 한숨을 쉬며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온 산을 헤매며 설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지쳐 쓰러진 무쇠의 이마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설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라 씨, 무쇠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며칠째 저를 찾아다니시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준비가 되었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 씨가 위독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무쇠와 설라가 함께 마을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와 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라 아가씨, 우리가 잘못했소. 당신을 오해하고 괴롭힌 것을 용서해 주시오. 제발 우리 딸을, 우리 마을을 구해 주시오. 뒤이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살아가시길 바랄 뿐이에요. 설라는 곧바로 약초를 다려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정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서 나으세요. 설라는 밤낮 없이 마을을 돌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고 며칠 만에 역병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설라가 손을 쓰자 말라버렸던 우물에서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물에 물이 다시 났어. 설라 아가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설라를 진정한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잔치였습니다. 달빛 아래 무쇠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설라 씨,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네,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집이 된 것 같아요. 무쇠 씨와 함께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윤정이가 가장 크게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극복되었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설라는 마을의 약초 치료사가 되었고 윤정은 그녀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공동체의 화합은 마을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고 설라와 무쇠의 사랑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 강원도 첩첩산 중 가뭄이 드리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30살의 총각 박무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인 가난한 약초꾼이었죠. 그해 가을, 가뭄은 유독 심했고 약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늘은 꼭 천년초를 찾아야 해. 약재상 영감님이 큰 돈을 준다고 했으니. 무쇠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해발 1000m가 넘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산은 순식간에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이대로 가다간 길을 잃고 말겠어. 불안감이 커져갈 때쯤 바람을 타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흘러왔습니다. 무쇠는 홀린 듯 그 향기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인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머리는 비단결 같았고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피부의 붉은 입술은 산딸기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절 신뢰합니다. 길을 잃어서 여인이 고개를 들자 맑은 가을 하늘을 닮은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가 무쇠를 향했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입니다. 이런 날 산에 오르시다니 용감하시네요.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 무쇠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설라입니다. 이 산에서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어요. 배고프시죠? 마침 점심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설라는 바위 틈 작은 솥에서 죽을 데워 무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은은한 채향에 무쇠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죽 그릇을 받을 때 스친 손끝의 감촉에 무쇠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이런 깊은 산중에 사신다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이곳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3대째 이어온 약초 터전이거든요. 그녀의 슬픈 미소마저 너무나 아름다워 무쇠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라는 작은 움막으로 무쇠를 안내했습니다. 안개가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쉬세요. 약차를 내오기 위해 몸을 굽힐 때 옷깃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무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박무쇠.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라는 하산하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동쪽 계곡 근처에 가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무쇠의 머릿속은 온통 설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쇠는 반신반의하며 설라가 말해준 동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중년 남자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어. 무쇠는 온 힘을 다해 그를 구출하고 가진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읍내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최부자라 하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최부자는 약속대로 무쇠에게 약초 독점 납품권을 주었고 무쇠는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라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에 무쇠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설라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캐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무쇠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습니다. 설라 씨,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무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설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쇠가 설라와 함께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설라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놀랐고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무쇠야. 정신이 있는 거냐?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서 혼인하겠다니. 마을 이장 김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딸 윤정이는 어릴 때부터 무쇠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요. 어떻게 젊은 여자가 혼자 산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설라에게서 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무당 박씨 할멈도 거들었습니다. 저 계집 심상치 않구먼. 내 영안으로 보니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어.
산중 정령이나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무당의 말에 미신을 깊이 믿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렇게 고운 얼굴이 사람일 리가 없지? 무쇠가 홀린 거야. 분명히. 설라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시기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윤정은 앞장서서 설라를 괴롭혔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무쇠 오빠를 무슨 수로 홀린 거죠? 어느 날 윤정은 젊은이들을 모아 무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우야, 구미호야.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요. 저 여자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때 설라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쇠씨, 제가 있으면 당신까지 힘들어져요.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게 안 돼. 설라 씨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지킬게.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죽고 아이들이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 저 계집이 들어온 후로 마을에 재앙이 시작됐어. 저 계집이 역병을 불러온 거야.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마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여자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여자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설라 씨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설라 씨가 약초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무쇠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마녀를 불태워라. 역병을 몰고 온 요녀를 처단하라. 그때 설라가 무쇠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쇠씨,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떠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설라는 슬픈 미소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설라가 떠난 후에도 마을의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라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윤정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 윤정이 좀 살려주시오. 그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고 의원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윤정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설라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절망에 빠진 이장은 무쇠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쇠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 설아 아가씨를 찾아주게. 우리 윤정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 아가씨만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네. 무쇠는 한숨을 쉬며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온 산을 헤매며 설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지쳐 쓰러진 무쇠의 이마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설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라 씨. 무쇠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며칠째 저를 찾아다니시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준비가 되었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 씨가 위독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무쇠와 설라가 함께 마을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와 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라 아가씨, 우리가 잘못했소.
당신을 오해하고 괴롭힌 것을 용서해 주시오. 제발 우리 딸을, 우리 마을을 구해 주시오. 뒤이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살아가시길 바랄 뿐이에요. 설라는 곧바로 약초를 다려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정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서 나으세요. 설라는 밤낮 없이 마을을 돌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고 며칠 만에 역병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설라가 손을 쓰자 말라버렸던 우물에서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물에 물이 다시 났어. 설라 아가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설라를 진정한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환영 잔치였습니다. 달빛 아래 무쇠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설라 씨,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네,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집이 된 것 같아요. 무쇠 씨와 함께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윤정이가 가장 크게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극복되었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설라는 마을의 약초 치료사가 되었고 윤정은 그녀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공동체의 화합은 마을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고 설라와 무쇠의 사랑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 강원도 첩첩산 중 가뭄이 드리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30살의 총각 박무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인 가난한 약초꾼이었죠. 그해 가을, 가뭄은 유독 심했고 약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늘은 꼭 천년초를 찾아야 해. 약재상 영감님이 큰돈을 준다고 했으니. 무쇠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해발 1000m가 넘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산은 순식간에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이대로 가다간 길을 잃고 말겠어. 불안감이 커져갈 때쯤 바람을 타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흘러왔습니다. 무쇠는 홀린 듯 그 향기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인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머리는 비단결 같았고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피부의 붉은 입술은 산딸기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잃어서. 여인이 고개를 들자 맑은 가을 하늘을 닮은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가 무쇠를 향했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입니다. 이런 날 산에 오르시다니 용감하시네요.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 무쇠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설라입니다. 이 산에서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어요. 배고프시죠? 마침 점심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설라는 바위 틈 작은 솥에서 죽을 데워 무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은은한 채향에 무쇠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죽 그릇을 받을 때 스친 손끝의 감촉에 무쇠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이런 깊은 산중에 사신다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이곳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3대째 이어온 약초 터전이거든요. 그녀의 슬픈 미소마저 너무나 아름다워 무쇠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라는 작은 움막으로 무쇠를 안내했습니다. 안개가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쉬세요. 약차를 내오기 위해 몸을 굽힐 때 옷깃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무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박무쇠.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라는 하산하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동쪽 계곡 근처에 가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무쇠의 머릿속은 온통 설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쇠는 반신반의하며 설라가 말해준 동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중년 남자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어. 무쇠는 온 힘을 다해 그를 구출하고 가진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읍내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최부자라 하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최부자는 약속대로 무쇠에게 약초 독점 납품권을 주었고 무쇠는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라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에 무쇠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설라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캐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무쇠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습니다. 설라 씨,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무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설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쇠가 설라와 함께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설라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놀랐고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무쇠야. 정신이 있는 거냐?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서 혼인하겠다니. 마을 이장 김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딸 윤정이는 어릴 때부터 무쇠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요. 어떻게 젊은 여자가 혼자 산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설라에게서 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무당 박씨 할멈도 거들었습니다. 저 계집 심상치 않구먼. 내 영안으로 보니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어. 산중 정령이나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무당의 말에 미신을 깊이 믿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렇게 고운 얼굴이 사람일 리가 없지? 무쇠가 홀린 거야, 분명히. 설라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시기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윤정은 앞장서서 설라를 괴롭혔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무쇠 오빠를 무슨 수로 홀린 거죠? 어느 날 윤정은 젊은이들을 모아 무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우야, 구미호야.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요. 저 여자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때 설라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쇠 씨, 제가 있으면 당신까지 힘들어져요.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게 안 돼. 설라 씨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지킬게.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죽고 아이들이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 저 계집이 들어온 후로 마을에 재앙이 시작됐어. 저 계집이 역병을 불러온 거야.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마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여자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여자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설라 씨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설라 씨가 약초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무쇠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마녀를 불태워라. 역병을 몰고 온 요녀를 처단하라. 그때 설라가 무쇠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쇠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떠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설라는 슬픈 미소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설라가 떠난 후에도 마을의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라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윤정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 윤정이 좀 살려주시오. 그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고 의원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윤정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설라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절망에 빠진 이장은 무쇠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쇠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 설아 아가씨를 찾아주게. 우리 윤정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 아가씨만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네. 무쇠는 한숨을 쉬며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온 산을 헤매며 설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지쳐 쓰러진 무쇠의 이마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설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라 씨, 무쇠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며칠째 저를 찾아다니시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준비가 되었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 씨가 위독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무쇠와 설라가 함께 마을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와 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라 아가씨, 우리가 잘못했소. 당신을 오해하고 괴롭힌 것을 용서해 주시오. 제발 우리 딸을, 우리 마을을 구해 주시오. 뒤이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살아가시길 바랄 뿐이에요. 설라는 곧바로 약초를 다려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정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서 나으세요. 설라는 밤낮 없이 마을을 돌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고 며칠 만에 역병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설라가 손을 쓰자 말라버렸던 우물에서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물에 물이 다시 났어. 설라 아가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설날을 진정한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환영 잔치였습니다. 달빛 아래 무쇠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설라 씨,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네,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집이 된 것 같아요. 무쇠 씨와 함께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윤정이가 가장 크게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극복되었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설라는 마을의 약초 치료사가 되었고 윤정은 그녀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공동체의 화합은 마을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고 설라와 무쇠의 사랑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 강원도 첩첩산중 가뭄이 드리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30살의 총각 박무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인 가난한 약초꾼이었죠. 그해 가을, 가뭄은 유독 심했고 약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늘은 꼭 천년초를 찾아야 해. 약재상 영감님이 큰돈을 준다고 했으니. 무쇠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해발 1000m가 넘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산은 순식간에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이대로 가다간 길을 잃고 말겠어. 불안감이 커져갈 때쯤 바람을 타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흘러왔습니다. 무쇠는 홀린 듯 그 향기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인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머리는 비단결 같았고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피부의 붉은 입술은 산딸기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절, 실례합니다. 길을 잃어서. 여인이 고개를 들자 맑은 가을 하늘을 닮은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가 무쇠를 향했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입니다. 이런 날 산에 오르시다니 용감하시네요.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 무쇠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설라입니다. 이 산에서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어요. 배고프시죠? 마침 점심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설라는 바위 틈 작은 솥에서 죽을 데워 무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은은한 채향에 무쇠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죽 그릇을 받을 때 스친 손끝의 감촉에 무쇠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이런 깊은 산중에 사신다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이곳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3대째 이어온 약초 터전이거든요. 그녀의 슬픈 미소마저 너무나 아름다워 무쇠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라는 작은 움막으로 무쇠를 안내했습니다. 안개가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쉬세요. 약차를 내오기 위해 몸을 굽힐 때 옷깃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무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박무쇠.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라는 하산하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동쪽 계곡 근처에 가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무쇠의 머릿속은 온통 설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쇠는 반신반의하며 설라가 말해준 동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중년 남자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어. 무쇠는 온 힘을 다해 그를 구출하고 가진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읍내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최부자라 하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최부자는 약속대로 무쇠에게 약초 독점 납품권을 주었고 무쇠는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라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에 무쇠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설라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캐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무쇠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습니다. 설라 씨,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무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설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쇠가 설라와 함께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설라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놀랐고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무쇠야. 정신이 있는 거냐?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서 혼인하겠다니. 마을 이장 김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딸 윤정이는 어릴 때부터 무쇠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요. 어떻게 젊은 여자가 혼자 산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설라에게서 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무당 박씨 할멈도 거들었습니다. 저 계집 심상치 않구먼. 내 영안으로 보니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어. 산중 정령이나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무당의 말에 미신을 깊이 믿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렇게 고운 얼굴이 사람일 리가 없지? 무쇠가 홀린 거야, 분명히. 설라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시기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윤정은 앞장서서 설라를 괴롭혔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무쇠 오빠를 무슨 수로 홀린 거죠? 어느 날 윤정은 젊은이들을 모아 무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우야, 구미호야.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요. 저 여자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때 설라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쇠 씨, 제가 있으면 당신까지 힘들어져요.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게 안 돼. 설라 씨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지킬게.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죽고 아이들이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 저 계집이 들어온 후로 마을에 재앙이 시작됐어. 저 계집이 역병을 불러온 거야.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마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여자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여자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설라 씨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설라 씨가 약초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무쇠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마녀를 불태워라. 역병을 몰고 온 요녀를 처단하라. 그때 설라가 무쇠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쇠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떠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설라는 슬픈 미소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설라가 떠난 후에도 마을의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라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윤정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 윤정이 좀 살려주시오. 그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고 의원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윤정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설라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절망에 빠진 이장은 무쇠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쇠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 설아 아가씨를 찾아주게. 우리 윤정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 아가씨만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네. 무쇠는 한숨을 쉬며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온 산을 헤매며 설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지쳐 쓰러진 무쇠의 이마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설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라 씨. 무쇠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며칠째 저를 찾아다니시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준비가 되었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 씨가 위독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무쇠와 설라가 함께 마을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와 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라 아가씨, 우리가 잘못했소. 당신을 오해하고 괴롭힌 것을 용서해 주시오. 제발 우리 딸을, 우리 마을을 구해 주시오. 뒤이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살아가시길 바랄 뿐이에요. 설라는 곧바로 약초를 다려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정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서 나으세요. 설라는 밤낮 없이 마을을 돌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고 며칠 만에 역병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설라가 손을 쓰자 말라버렸던 우물에서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물에 물이 다시 났어. 설라 아가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설라를 진정한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잔치였습니다. 달빛 아래 무쇠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설라 씨,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네,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집이 된 것 같아요. 무쇠 씨와 함께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윤정이가 가장 크게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극복되었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설라는 마을의 약초 치료사가 되었고 윤정은 그녀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공동체의 화합은 마을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고 설라와 무쇠의 사랑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 강원도 첩첩산중 가뭄이 드리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30살의 총각 박무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인 가난한 약초꾼이었죠. 그해 가을, 가뭄은 유독 심했고 약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늘은 꼭 천년초를 찾아야 해. 약재상 영감님이 큰돈을 준다고 했으니. 무쇠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해발 1000m가 넘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산은 순식간에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이대로 가다간 길을 잃고 말겠어. 불안감이 커져갈 때쯤 바람을 타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흘러왔습니다. 무쇠는 홀린 듯 그 향기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인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머리는 비단결 같았고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피부의 붉은 입술은 산딸기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잃어서. 여인이 고개를 들자 맑은 가을 하늘을 닮은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가 무쇠를 향했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입니다. 이런 날 산에 오르시다니 용감하시네요.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 무쇠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설라입니다. 이 산에서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어요. 배고프시죠? 마침 점심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설라는 바위 틈 작은 솥에서 죽을 데워 무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은은한 채향에 무쇠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죽 그릇을 받을 때 스친 손끝의 감촉에 무쇠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이런 깊은 산중에 사신다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이곳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3대째 이어온 약초 터전이거든요. 그녀의 슬픈 미소마저 너무나 아름다워 무쇠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라는 작은 움막으로 무쇠를 안내했습니다. 안개가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쉬세요. 약차를 내오기 위해 몸을 굽힐 때 옷깃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무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박무쇠.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라는 하산하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동쪽 계곡 근처에 가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무쇠의 머릿속은 온통 설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쇠는 반신반의하며 설라가 말해준 동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중년 남자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어. 무쇠는 온 힘을 다해 그를 구출하고 가진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읍내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최부자라 하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최부자는 약속대로 무쇠에게 약초 독점 납품권을 주었고 무쇠는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라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에 무쇠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설라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캐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무쇠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습니다. 설라씨,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무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설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